이어서 저희가 그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정 토론 후에 지금 채팅방에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좀 자유로운 질문들을 같이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지정 토론은요, 네 분이 지정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각 지정 토론자들은 좀 한 10분 정도로 시간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지정 토론이, 저희들의 토론이 나중에 좀 어떤 약간 수렴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장으로서 토론자들께는 먼저 좀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실 때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토론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이제 조합원 교육인지 선출직 임원 교육인지 직원 교육의 문제인지 이런 대상을 좀 분명히 나눠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학습자의 자기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건데, 이 학습자들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뭐 농협에서의 농민 또는 이제 특히 고령조합원 뭐 이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반영한 협동조합 교육의 어떤 방법론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좀 더 강조해야 될 측면이 있다면 참 그런 게 무엇일까? 예를 들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진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늘 협동조합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그런 어떤 교육 훈련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장점을 발휘하는가, 이런 고민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이야기가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만은, 왜 이런 것들은 이런 대회라든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쉽게 공유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시대이기도 하고 플랫폼 시대이기도 한데, 이런 어떤 풍부하고 다양한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한 많은 사례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통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측면들이 토론 때도 좀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그 지정 토론의 순서는요, 그 김정희 아이컵생협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이제 한남대학교의 박인수 교수님, 또 연세대학교의 이제 박주희 교수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제 조영경 센터장님, 이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 특별 심포지움 휴식 없습니다. 예, 바로 그냥 이어지니까 지정 토론이 끝나면 바로 다음 토론자가 바로 이어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연합회 김정희입니다. 예, 너무 반갑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자장이신 김영미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초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를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 그 아이컵생협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현장에서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과 활동가들의 교육에 관한 이제 최고 기획자 입장에서 사실 이번 제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세 분의 선생님들의 그 자료를 읽고 굉장히 그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제 근데 어떤 면이 공감이 됐냐 하면 사실 그 마지막에 박봉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교육이 막 소비되고 활동가들한테 쏟아지는 그런 느낌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저희가 현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까 하면 다시 가가와 도요이켜라든지 혹은 뭐 호세 신부님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ICA에서 얘기한 교육의 의미 해설서를 읽으면서 이제 다시 근본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다시 우리의 교육 내용 현장을 돌아보는 것들 때문에 제가 그것들이 사실 자료 안에서 조금씩 느껴져서 굉장히 재밌고 크게 그 공감하면서 읽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알국 생육도 마찬가지고 농협이나 아니면 의료 사협의 사례를 봤었을 때 협동조합의 그 연합 조직은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예, 이게 왜 필요한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농협의 그 커리큘럼 내용을 오늘 이제 다 남기포 교수님께서 말씀 못 해주셨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요. 의료 사협의 그런 이야기들도 또 한눈에 보니까 이제 알고 있던 내용들도 좀 다시 조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늘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개발에 관한 고민,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전달 방식에 관한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그 고민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교수님들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도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테고 또 그 협동조합인들은 우리 스스로 네트워크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협동조합인들의 특유한 교육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사실 작년에 거의 멈춤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는가 하는 교육 미디어에 관한 고민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알급 생년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합원 교육 활동가를 양성해 왔나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협동조합 교육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정말 제가 10몇 년 전에 신입조합원 교육에 갔었을 때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이제 몇 명의 조합원들이 지역조합의 활동가들, 예, 임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곳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이제 슈퍼가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친환경 농업이고 이러면서 농업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막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시려면 마을 모임을 오셔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인 참여를 이끄는 어떤 조직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있고 그때가 이제 알쿠 생협이 매장 사업을 시작할 때여서 지역조합의 사업 내용에 관한 이런 매장 사업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협동조합을 시작하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협동조합인으로서 그 동업하는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 측면에 관한 것들도 알아야 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업체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하고 특유한 자기 조직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라든지 아니면 산업 분야의 전문성까지 합쳐져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야 이걸 어떻게 그냥 그 매장을 이용하려는 조합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저런 이야기들을 신입조합원 교육에 다 담는다는 게 얼마나 당시에서도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몇 년이 지나면서 사실 조합원 교육의 내용들은 좀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냈고 옆에 보시듯이 이제 조직 운영과 사업 내용 그리고 이제 조직 운영에 관한 그 협동조합 기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좀 특화하면서 제일 교육도 시켜왔고 이런 지역조합들이 이제 100여 개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 리더십을 가진 이제 여성 리더를 키우는 과정에 관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봉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음 산책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렇더라고요. 협동조합 운영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 사이의 일이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런 인간관계에 관한 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교육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 화면은 이제 2020년 아이쿱 연차 세이프넷 연차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그 아이쿱 생협의 조합의 지난해 교육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희도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실 많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던 바가 있어서 예년보다 교육 참여자 수는 좀 적었지만 저희가 이제 한 반년 정도 그 상반기를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못하면서 지나다가 급격히 이제 방침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그 교육 내용을 많이 바꿨었고 그나마 6, 70% 정도 예년에 6, 70% 정도의 교육은 좀 소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또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어, 우리가 그 필요한 교육 내용을 많이 담는 교육 커리큘럼을 잘 만들고 그걸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체계적으로 조합원을 또 리더를 이렇게 양성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에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짜여진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육들보다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 조직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협동조합 조직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대기업하고 다르게 여기에서 좀 특별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고자 하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혁신성, 유연성을 제도화된 교육 내용에서 받아들이지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안정화되어 가야 하는 교육과 그 내용을 담아내는 조직을 반영한 내용은 어떤 점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의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번 이렇게 교육을 짜고 나면 제가 이상우 교수님의 그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제 그 아카데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설립 전에, 과정에 이렇게 있는데, 좀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 혹은 사업에 무르익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사후 과정이 좀 세밀하게 기획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저희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합원이 성장하고 리더가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지역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발전하는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뭐 그런 이제 코디네이터나 컨설팅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면서 그 지점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준비되지 않은 그 교육 대상자들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거는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조기 교육이야 적기 교육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동조합인 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많은 정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막 우겨 넣는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협동조합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용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미디어에 관한 고민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조합원 혹은 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조직을 전문적인 경영인한테 맡기더라도 사실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사회가 잘 이해하려면 시장 분석과 사회 변화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작은 협동조합일수록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좀 상위의 연구기관 이런 것들과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는 왜 이럴 때만 공유가 되고 같이 안 되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교육 사례 같은 것들은 그나마 요즘은 굉장히 이제 잘 쉽게 서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나은 것들을 고민할 때 있어서 교육 개발자들 간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좋은 것들을 따와서 진행하는 것들은 많이 해봤고 경험도 많이 쌓였는데, 요 다음에 지금을 이제 고민하는 이 다음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그 현장의 고민들을 담고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제 내용 그 발표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기업학과의 박임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토론 자료까지 저 자료도 준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더 많은 것들을 교육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농협에 대해서 농협대학교 남기포 교수님께서 농협 조합원 대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공회대 이상훈 교수님께서 소상공인 사업자 협동조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 엄청 잘 체계화되어 있고 교과목들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사업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황에 대해서 박봉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학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강사의 입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이것도 가르쳐야지 저것도 가르쳐야지 막 이렇게 이제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기초는 이렇게 쌓고 요거를 좀 심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다 받으면 도대체 학생들은 항상 계속 궁금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과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변화되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뭔가 변화되고 자기가 이거를 듣고 싶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수업 개설된 대로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그럼 학생들은 만약에 교육을 듣는다면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저희 뭐 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농협에 근무하고 계신 조합원들이 교육을 듣는다면, 소상공인 분들이 듣는다면, 의료사업의 조합원 분들, 직원분들이 듣는다면 과연 그분들은 이 교육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은 그것이 이제 꼭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면은 그것이 취업에 연계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결국에 최종적인 성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취업이라는 걸로 본인의 취업이라는 걸로 나타나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족도와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또 다른 이 교육 되게 잘 듣고 이 수업 되게 도움이 됐고 여기서 배웠던 지식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나의 취업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라면은 성과랑 만족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발표해 주신 이렇게 교육 과정, 편성, 목표, 교육의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진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짝은 궁금하고 저도 계속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궁금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교육을 받는 회사 다닐 때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 대상 교육이라고 일반 회사도 조직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테고 조직의 이념, 뭐 이 회사는 언제 생겨서 언제부터 뭐를 하고 막 그러한 부분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뭐 경영, 회계부터 뭐 이제 재무, 마케팅, 관리, 인사조직 그러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치 교양교육처럼 자기 언어 또는 뭐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취미 뭐 이러한 자기개발 교육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근데 현재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도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 대상 교육은 그 큰 틀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회사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은 나는 그 교육들을 왜 들었지? 학교에서 교육을 회사에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니까 교육을 들어야지만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고 그걸 채워야지만 뭐 승진에 반영되고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그래 오늘은 회사 일 안 하니까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친했던 동기들도 한번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회사를 벗어나서 그래서 아까 박봉희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에서도 성과, 취업, 모르겠다.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동기로 여기서 같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참 교육이라는 거 회사 다닐 때 참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되면은 나 회사 일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가서 쉬는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서 이것도 듣고 막 심지어 막 거기에 수학식도 나오고 어려운 것들 막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과연 조합원분들 직원분들이 이미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 번은 교육이라는 거에서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교육을 왜 듣고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그게 사실은 지금 되게 고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학생들 과연 이 수업 듣고 좋아하나? 사실은 제가
뭐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그래 대학생이니까 수학도 공부해야지 해서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반응이 힘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예, 과연 예, 그 대상이 누가 됐건 직원, 조합원 또는 일반인 예, 저희가 짜놓은 틀을 계속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저 역시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싹 좀 뜯어 고쳐야 되나 교육과정을 항상 계속 고민인데 오늘 예, 특히 예, 소상공인 아까 예, 사업자 교육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래 협동조합은 개론만 하지 말고 조금 저렇게 이제 심화 과목들로 조금씩 더 만들어 볼까? 예, 너무 좋은 예, 그러한 사례들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예, 되게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토론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발표와 토론까지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해야 될 이슈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 교육을 하고 또 누구를 교육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자원을 끌어들여서 어떤 제도와 구조 하에서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발제문들을 이제 받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신 분들께서 누가 이제 기획하고 누가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교수자와만이 아니라 기획자가 이제 중요하게 포함되는 거죠. 누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영역을 나눠서 발제를 부탁드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각 섹터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연합조직이나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섹터에서 중심적인 기획을 하면서 이제 공공 및 기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쿱에서 또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왔고 조합원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사협도 이제 실제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 과정을 거쳐왔고 농협은 또 직원들에 되게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이제 갖춰왔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합조직이나 지원조직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에 관련된 공공기획과라고 하면 이제 민간 조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일 수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여기고 협동조합 섹터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특화된 기획을 하면서 이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앞에 아이쿱이나 의료사협이나 농협처럼 어떤 섹터별로의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굉장히 심화 있는 교육기획을 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업자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상훈 교수님 발제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바라봤고 그런 방식에서 지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문화되지 않은 새로운 개별 협동조합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동조합은 하나의 업종이나 섹터 연합회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계속 개발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당연히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봉희 선생님께서 사회연대 경제에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조금 고민들을 나눠주셨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발제문에 대한 제 생각이나 지금 이제 의견을 좀 나누면 이제 농협 발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고민하기에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움이 됐던 계기인데요. 근데 질문을 드린다면 질문이라기보다 고민을 좀 발전시킨다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교육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직급별로 단계별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선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조직이 발달된 지역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공동체 조직들을 조사하고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교육의 방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흐름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되게 인상적이고 많이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참여자들이 기획하는 교육인 거예요. 학습자들이 자기네가 이런 게 공부하고 싶어, 이런 게 필요해라고 말했을 때 그걸 위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지자체나 그다음에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활동들을 마을 5명만 모여서 뭐 프로그램 내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아주 가벼운 형태의 그러나 자발성이 좀 강조되는 방식의 교육이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그래서 뭐 교육 부분에서 했던 교육들,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합원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라면 이제 그 일선의 그 조합원들이 교육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시민사회와 결합된 또 주체적인 조합원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와 관련해서 농협에서의 교육의 역사를 또 이제 주제별로 변화됐던 흐름을 이제 남기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 부분에서의 협동조합 교육에서는 농협만이 아니라 또 시민사회, 농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지금 현재 농협이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교육 측면에서의 농협의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협력하는 게 필요할까? 농업 부분에서는 실제 제가 농촌 지역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 인터뷰를 했을 때 농협의 자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곳들은 굉장히 시너지를 냈던 곳들도 있고 사실은 근데 또 많은 부분에서는 또 농협의 자원이 또 일선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적 조직들에게 그렇게 많이 또 흘러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농협에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관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혹시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구조 면에서는 농협은 누가 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한 섹터에서 특화된 연합 조직의 대학을 가지고 있고 인재개발원을 가지고 있고 9개의 지역별 교육 등을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저는 드문 사례 몬드라곤이나 뭐 아무리 발전된 협동조합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고 그 토대를 물적 토대, 인적 토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자원이 정말로 조합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뭐 농업대학을 예를 들면 농업대학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농협의 교육적 자원이 아까 같은 맥락이죠.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잘 활용될 수 있게 조금 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농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농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말로 그 지역의 리더들이 성장될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데부터 약간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사업자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계속 옆에서 보고 듣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요. 또 이제 교육 체계를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요, 이제 현재 누가와 관련된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과 관련된 질문인데, 물론 이 전체적인 틀과 이거를 이제 이상훈 교수님과 그 팀에서 해주셨지만, 실제 이제 물론 협업화 사업과 협업 아카데미 사업이 다른 거긴 하지만 협업화 사업에서는 지역별 공공기획자들, 예를 들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창업협동조합 말이 안 나가네요. 어쨌든 조직들이 공공기획자로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주체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할 때 물론 교육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란 과정이 계속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럼 그런 주체들이 한 그룹이 있고 지역별로 선정된 또한 사업자협동조합 조직 중에는 또 회원 조합들에 대한 교육 기획력을 좀 갖춘 그래서 뭐 급 차이나 죄송합니다. 교육 기획력을 갖춘 그런
곳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협업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곳이, 협업 활성화 사업을 하는 곳도 지정돼 있지만 서울 협동조합 지원센터도 있죠.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또 대학도 당연히 여기서 지금 코디네이팅 역할을 성공회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섹터들이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사업자 협동조합 부분 내에서도 실제 우리의 목적하는 방향은 각 업종별로 사업자 협동조합이 다 묶이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로도 묶이고 또 프리랜서 안에서 또 더 묶이고 막 이러니까 이 섹터별로 발전되고 정말 의료사협이나 아이쿱처럼 그렇게 시스템으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서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그냥 똑같은 교육 내용들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어떻게 지금 전체를 조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떻게 방법론에 대한 이제 김영미 교수님께서 미리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셔서 또 그 질문들을 고민하다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저도 계속 이제 되게 큰 변화를 다 강제적으로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가장 또 특징적인 거는 영상으로 교육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냥 줌으로 했더라도 어쨌든 영상 콘텐츠가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한 학기 축적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에 뭘 할 수 있냐면 학생들한테 그 동영상을 먼저 보라고 하고 플립러닝처럼 저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저의 에너지도 더 잘 분산하면서 또 강의 실제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방식이 조금 교육의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고민을 해보니까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교육의 주체자들이 이제 강사로서 성장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인 이 소상공인 이 협업화 사업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풀타임을 해소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가 한번 너네가 생산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쓸게, 대신 너는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교수자들이나 콘텐츠 생산자들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동인을 계속 보장을 하면서도 교육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존에 생산된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상공인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건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마지막은 박봉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부분 공유를 하고, 또 사회자 질문, 그러니까 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플랫폼에 관련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을 하나이기보다는 공공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섹터별 연합 조직이나 재단 민간 조직들이 다층적으로 하는 게 저는 처음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나에서 어쨌든 다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DB를 하다 보니까 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기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은 그거를 그냥 퍼와서 그 자기 거에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링크를 수없이 많이 지정을 해서 이 링크를 활성화하는 역할이 공공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여를 했다면 그 섹터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게 공공의 역할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토론문으로 대신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농협에서 협동조합 인형교육, 특히 이제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다시 2020년 여기
잘못 나왔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해소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경남연구원의 신동철 박사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좌장님께서 아마 그 질문을 소화해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좀 이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 제공을 조작적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상훈 교수님께서 제가 같이 작업했다는 말씀을 하실 줄 모르고 그 부분이 눈에 띄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좀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저도 집대성한 결과를 한눈에 본 거는 이번에 본 거라서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신 박봉희 이사장님의 발표는 정말로 절절히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강사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이제 강사에 의존하는 방식인데 이 연합회의 힘이 자발성이 있다라고 하신 아까 그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또 특히 교육연구센터가 2년 동안 너무 많은 성취를 이뤄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소결로서는 그 김영민 좌장님께서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 교육이 질적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내용, 영역적인 내용, 절차적인 내용, 실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교육에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규명하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협동조합 교육이 협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도 있게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리처드 세넷의 투게더라는 책이 아마 협동을 가지고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규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협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박봉희 이사장님께서도 협동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협동에 대한 아주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협동하는지를 아는 것,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교육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주희 박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도 아마 이런 취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공감하는 교육에 있어서 커뮤니티형 교육이라는 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정의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레퍼런스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하고 피드백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교육이다. 아까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은 네트워크하면서 배워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교육이라는 이 어떤 프레임으로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표준화하거나 일반화하거나 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례별로 고유성을 띠는 성격이 강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접근이 아니라 좀 가볍고 가벼운 이제 접근으로 이 테스트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려지는, 그래서 작은 모임들이 많아지는, 결국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정말 발표자와 그리고 또 그 이전 토론자들이 했던 토론의 내용들을 다 서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논의를 좀 발전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가 뭐랄까 되게 좀 충실한 그런 논의를 했다는 좀 약간 그런 충만감을 느끼는데요. 혹시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참 아쉽게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채팅방에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 토론자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냥 소거를 해제하고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없을까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42분이 여기에 입장을 하셨고요. 지금 39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이제 채팅방에서 신동철 박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이제 농협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을 향한 그러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이제 발표자들께서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담아서 좀 마지막으로 한 3분씩 이렇게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것도 역시 남기포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예, 한 3분 정도로 좀 토론에 대한 네, 좀 알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조합원 교육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교육 영역에서 마지막 일반 이제 소비자나 대중 정보 제공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농협중앙에서 이런 걸 지금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이유는 농협중앙에는 대부분 임직원,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한 9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임원, 이사 이상의 이감사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무리가 많이 가서 지금 여기에 중점이 두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각각의 회원조합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런 회원조합의 조합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조합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업적평가에 이제 의무화하고, 또 조합원들이 일정 시술을 해야지만 어떤 임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제도 개편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직원들이나 조합원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 정체성을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아직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인데요. 정체성 지수를 지금 개발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조합원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반인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에 대한 교육, 중앙에서는 정기적인은 아니지만 우리 농협대학에서 옛날에 이제 농촌사랑 연수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2년 교육인데 그쪽에서 이제 정기적인은 아니지만 1년에 이제 몇 차례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도
일반 조합원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실버대학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 주민의 교양 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조합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방대학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강좌를 개발해서 조합원들과 이제 직원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정희 회장님께서 제도의 보수성 그리고 현장의 혁신성이 잘 결합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그 농협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신생협동조합보다 제도적인 너무 이제 오래되고 틀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완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을 뒤에 보시면 새로운 교육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크리에이티브 과정이라든지 최근에는 치유 농업 과정이라든지 사회적 농업 과정, 얼마 전에는 디지털 MBA라는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을 어떻게 이제 회원조합에서 수용할 것인가 이런 교육 과정을 우리 대학에서 하면 특히 이제 협동조합 전문 과정도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개발해서 운영해 보다가 이거를 이제 일반 그 교육원에 이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제 그런 개발해서 회원조합에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개념, 협동조합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이런 그 틀을 유지해 가는 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이 이제 아주 강조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면을 이제 저희가 좀 더 보강해서 어떤 최근에는 사이버 강좌로 이제 NH통이라는 그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사회에게 사회에 제공될 수 있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별로 협업단이라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시도 광역 단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은 시도 광역 단위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한 11개에서 1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위탁 기관을 정해서 위탁 사업으로 이제 그 위탁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표드린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직접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쪽에 연구도 하고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협동조합의 어떤 기본 취지나 목적도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수익성에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조합원들 간의 어떤 상생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아까 인큐베이팅 제가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서 미처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 부분에 이제 앞부분에 상당히 강조됐던 부분이 아까 박봉희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문학 교육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야지 서로 협력과 상생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협동조합 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장 단계별 교육,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맞춤 교육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교육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준다든가 그리고 현장 문제 해결 세미나 방식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관련된 세미나를 직접 해준다라든가라는 이제 이런 방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성장 단계별로 업종 분야별로 이걸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 좀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맞춤형으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건강 플러스 협동 연구소는 의료사협 연합회의 조직적인 이제 조금 연구자들이 나오면서 연구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사회 역학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조합원들이 토요일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윤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교육, 자기 성찰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습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아까 박주희 선생님이 제기했었던 교육의 제도성의 그 보수성과 혁신성을 보면 결국은 제도 바깥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 공동체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소울 오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조직과 나를 성찰하는 1년의 교육 과정을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학습으로 여기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런티어로 참여를 해서 1년 동안에 자기 조직과 성찰을 하는 리더십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훈련하는 그룹에서는 AVP라고 한국위원회에서 자원활동가들로 인해서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어떤 학습 공동체 일종의 그런 모델들이 이미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조금 더 학교 바깥에서의 어떤 시도들로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좀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협동적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풍부한 그런 사례와 그리고 이제 향후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한 딱 1분 정도만 좀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협동적 교육을 생각할 때 그 다음의 과정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고민으로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제 학습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정말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역량을 이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은 이제 협동적 교육이 아무리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그 상당한 내용이 일단 어떤 교육의 체계라고 하는 게 있고 적어도 어떤 교육은 어느 정도를 수행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주안점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인상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정말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자원들을 찾아가서 레퍼런스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교육 생태계,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좀 과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좀 최근에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떤 교육학자한테 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정착이 된 게 메이지 시대 일본의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인들이 그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교자는 사실 가르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상당히 유교적 전통에서의 이야기고 사실 에듀케이션의 라틴어의 어원대로 이렇게 가면은 원래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한자로 옮길 때 바른 한자라면 조유, 예, 우리가 상호 부조할 때 돕는다에다가 성장을 돕는다, 조육이라고 쓰는 게 적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계속 어디 가서 계속 조육이란 말을 쓰지 교육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의 교육의 관점을 어떤 협동조합의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좀 전환시키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그 비영리 활동가들의 학습 플랫폼으로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좀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한 번은 꼭 그 판을 접속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실제 자신들이 어떤 이 진입 단계별 또는 역량별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와 강의 자료와 영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농협연구에서부터 의료사협, 생협, 사업자협동조합의 이 다양한 어떤 학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거미줄망처럼 다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생성적인 이 협동조합 학습이나 교육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향후에 이것이 이제 연구 또는 어떤 교육의 실천적인 현장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고, 여기에 대학이 결합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흥미롭고도 결정적인 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동가들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들이 더 결정적인 듯이 사상이 아니라 체험이 더 결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새기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심포지엄의 순서로 저희 이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